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모라 교차로에서 60세 운전사가 운전하던 레미콘 트럭이 관문대리 교각을 들이받아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지부 임창식 박사를 모시고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이 사상구 내리막길 신모라 교차로의 지역에 관한 교통사고 원인과 대처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 그 발생한 교통사고 그 원인이 뭐로 조사가 됐습니까? 예, 아직 정확한 조사는 우리 경찰청에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사고의 원인은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언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이라는 것이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추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가 다행스러운 것은 연초에 그 대로였었는데 운전수가 그쪽에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쓴 그런 흔적들이 여기 CCTV에서 보이던데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다른 차량을 충돌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전자가 또 특히 사망까지 해서 안타까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연세도 좀 60세로 많고 한데 참 순간적인 판단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아주 순간 찰나에 보면 여기에 살짝 지나가던 그런 게 있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나중에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지만은, 그 순간, 원래 그분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 신호가 아니라 다음 신호에,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녹색 신호가 터졌을 때 이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신호에 차량들이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는데, 그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아주 아찔한 사고. 그 영상 그쪽에 한번 보면은 그때 아찔했는데 그 순간이 근데 그 운전 기사분이 지나가는 기사분이 증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 이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틀어서 위험을 회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흔쾌히 보였다 이렇게. 네, 그분이 만약에 경음을 계속해서 울리지 않고 만약 그대로 20년째 나타나는데요. 저 순간 이 신호가 진행된 상태에서 방금 2대 2분 막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주 아찔한 사고,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고인이지만은 참 현명한 판단도 하시고 희생되어가지고 안타깝지만 명복을 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러면 이 신무라 이쪽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사고 유형을 나타내기 전에 일단 벌써 언론에서 화물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공포의 내리막길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뭐 경사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충돌 한두 번도 아닌데 어떻게 이 공포의 내리막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공포의 내리막길에 대해서 이번에 제한 속도도 낮춰야 된다. 화물 노동자의 주민 동의까지 해서 여러 가지 퍼센트로 나와 있을 때 속도를 낮춰달라. 아주 뭐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고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전체적으로 총 교통사고가 5년간 한 26개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타스 분석,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타스 분석 자료를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정확해서 다른 기관에도 많이 쓰는데 2014년에 한 건, 2015년에 한 건, 2018년에 한 건, 두 건, 2019년에 두 건, 금년에 한 건에서 총 지금 7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도 발생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그 학교 아침 시간에 통학하는 차량, 통학버스를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우리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타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사중 충돌해서 경상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달에 6중 추돌 사고에서 경상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었고 이겁니다.
학원차, 통학차하고 충돌해가지고 이게 카고차, 통학버스인데. 통학버스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다행히 그래도 안전벨트를 매고 해서 경상에 그 정도밖에 부상을 안 당했고 아찔하네요. 바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건너는 최근에 단독 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이어진 교각을 들이받아서 특히 뒤에 달려있는 이 적재물이 운전자 뒤쪽을 치고 무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도로 자체가 지금 17 내지 18도 경사도가 이렇게 대한테 내려오면서 큰 길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 구조가 좀 특이하고 위험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도로에 대한 구조 그런 것 좀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일단 경사를 말씀드리면 도로 경사라는 것은 이 종단 경사, 우리가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 경사를 나타내는데요. 도로는 이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이 도로가 17에서 18%, 우리 정치자들께서는 이게 17에서 18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시청자들한테. 예, 그렇겠죠. 네. 예. 이게 뭐냐면, 법 규정상에서 이거보다 더 높게 도로를 만들면 안 된다는 최저 기준입니다. 최악의 어떤 맞습니다. 조건이죠. 예, 그러니까 최저 기준에 맞춘 이 경사도에 이런 경사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지금 큰 길이 이어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여기 예. 터지잖아요. 다음 한번 또 보시죠. 환경을 또 좀 더. 예, 이거는 이제 과속이라는 부분인데 내리막 이게 경사.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위에서 찍어 보이고 예. 안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이 경사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요 상황에 종단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이 우리가 50km로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 가서 속도를 재보면 한 70km. 카메라 앞에서 잠시 속도 줄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화물 차량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거지 이 정도까지 과적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내려오니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을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니 에어가 다 빠지게 돼요. 에어가 빠져서 결국 추돌하는 사고. 아까 또 보니까 계속 다 큰 차들, 대형 차들이. 맞습니다. 결국 화물차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다음에? 이 정비불량이라는 게 바로 우리 지속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요. 이게 공인기관에서 받다가 이게 이제 민간에도 이제 오픈되다 보니 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좀 불량. 그런 있다. 그런 거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은 있고요. 예, 일단 큰 사항에서 사고의 원인은 크게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이 나고 나자 바로 신속하게 이제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부산시청이나 또 도로교통공단 또 해서 관계기관들이 이쪽에 사고 원인을 좀 조사를 하면서 대책회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미 조치를 했을 건데 어떻게 지금 대책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 네, 그 당시 조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부분, 여기가 신모라 사거리의 종착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먼저 노면 색깔 유도선을 해서 좌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다. 자꾸 추돌을 하니. 그렇죠. 이제 그래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부분이 그 당시 있었고요.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무인단속 카메라의 위치도 사실 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던 카메라를 좀 옮겼는데 위에서 또 한 번 더 잡아주자. 이건 계속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방청에서 의견을 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저단 기어를 사용하는 이게 지금 계속 운전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승용차도 오토매틱을 쓰고 있는데 오토매틱도 사실 저단 기어가 있습니다. D1, D2에서 최저단으로 낮추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브레이크를 조금 작게 밟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발광형으로 아마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충격 흡수 시설은 이 측면 사이즈 여기에 혹여나 이번에 안타까운 그 교각을 들이받아 돌아가셨는데 핸들 조작이 조금 더 자유롭다면 여기를 충돌하면 그 운전자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측에 교각이 아니고 우측에 두 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도 있었고 지금 요구에서 요 구간을 아주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도로 국선을 해서 속도를 더 다운시키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 속도를 하향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계속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계속 너무 자주 밟으면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브레이크 터지는 게 그거죠. 그렇습니다.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이 속도 하향에 대해서 지방청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속도 하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고 이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노면 표시 유도선이라든지 무인 단속 카메라, 뭐 기타 이 안전 안내판이라든지
이것 정도는 뭐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고, 이건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좀 대책이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는 비슷한 상황들이 아니 속도 제한을 한다지만은 이 사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부산 시내에는 이거 비슷한 그렇게 지금 이 사례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이제 단감동이가 어디 있잖아요. 네, 바로 건너편이죠.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배강편에서 지금 내려오는 이 구간이 아니고 반대편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배강대로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에도 이곳하고 신모라 사거리 쪽하고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서 단감동 쪽 방면에는 오히려 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고 우회를 시켰는데 가야대로로 내려오는 램프 쪽으로 우회를 시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고 사고 예방의 효과가 톡톡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한번 일단 백양대로와 가문대로를 이용한 차량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문대로에서 여기 지금 현재 강변대로와 낙동대로가 있는데 강변대로로 내려가는 램프는 있습니다. 근데 강변대로는 조금 고속화도로다 보니까 여기 낙동대로로 접속할 수 있는 요 램프를 여기에 한번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턴처럼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요런 램프를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을 보셨을 때는 여기 지금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낙동대로로 가는 요 램프 쪽에 아니고 여기에 추가로 램프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결국 5톤 이상의 통행 차량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우회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게 건설된 지 20년 동안 매년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인천 우리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지부에서는 이제 내부 우리 연구위원들이 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현장에서도 가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드론 촬영도 해서 이 자료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서 결론을 난 것은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회 도로를 통행을 제한시키고 우회 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그런 쪽에 이제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들 또 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행을 제한시켜서 일단은 그 방지시키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그 운행의 효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회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각 지자체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계기관에도 좀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책회의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운전자, 특히 화물차 연대가 되겠죠. 그분들에게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들이 오히려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에 어필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시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예산 탁구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도로가 계속 이렇게 오명을 가지고 위험한 도로가 아니라 이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교통 안전에 가장 토탈 전문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일단 그 보수적인 어떤 대책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을 가장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수적인 의견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근데 지자체나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제 아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 기관들 역할을 좀 맡아야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운수업체라든지 그런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측면에서의 또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아까 우회도로라든지 가장 짧은 거리에 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는 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이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좀 한 말씀 이제 느낀 거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시죠. 뭐 이거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우리 이제 그 예방을 위해서 뭐 시설 개선하고 또 대책 심의위원회를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부산은 이게 산과 바다 그리고 이게 강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도 많고 그리고 교량도 많고 유료도로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지형을 끼다 보니까 경사가 심한 도로가 정말 많습니다. 타지의 운전자들이 미처 느끼지 못한, 그리고 우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미 트레일러, 추레라고 하는 대형 차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운전자들께서는 이런 짧은 단구간이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역시 큰 차량들에 대해서 1차로로 통행하지 않고 후방에 다시 오면은 약간 좀 우회해서 방어운전을 필요하고 차로를 조금 이제 옮겨서 양보하는 그런 운전도 습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여기 구조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우리 부산의 도로 환경을 이해를 하시고 좀 더 성숙되어 있는 교통안전, 운전 문화,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이 차량에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 고액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내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전체 우리 부산 시민 전체의 생명을 살린다는 그것으로 조금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브레이크 시스템,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 되겠죠. 이런 부분은 빨리 에어 탱크라든가 에어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빨리 수리를 하셔서 이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그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런 시뮬레이션 해서 이런 구조적인 개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런 임창식 박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이제 금년에는 우리 부산에서는 이제 안전속도 5030이라든지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그런 교통 환경을 만들려고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참 낭패스럽습니다. 그렇고 인명손실이라는 게 이번에는 뭐 한 분에 해당됐지만은 아까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 같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 특히 생각하시고, 특히 준법 운전, 또 서두르지 않은 운전 이렇게 해주시면, 특히 이제 정지선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이제 방어 운전 그런 것도 좀 상당히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보행자나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고 또 그 좌우 살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이제 가시는 이런 그 습관들을 좀 길러서 부산이 이 교통에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의 문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